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희입니다. 올해 35살이고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해질 수 있었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5년의 결혼 생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한 통의 메시지가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남편의 비밀스러운 SNS 연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는 배신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 이야기를. 법정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공간. 나무 벤치 위에 앉아있던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맞은편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아니 아직 법적으로는 남편인 그 사람이. 정희 씨, 진정하시고. 민수의 변호사가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민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다. 불안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진정하라고요? 내가 왜 진정해야 하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다. 판사님이 나를 바라보았고 방청석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 씨가 제출하신 증거들에 대해 피고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민수의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였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올 뻔했다. 3년 전만 해도 당당하게 내 손을 잡고 결혼식장을 걸어 나갔던 사람이 이 모양이라니. 판사님,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제 의뢰인은. 오해요? 오해라고요? 나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내 옆에 앉은 변호사가 조용히 내 팔을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렇게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그렇게 많은 사진들이, 그렇게 자세한 만남 약속들이 전부 오해란 말인가요? 민수 씨. 당신 지금 내 눈을 똑바로 보고 그 말 할 수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정희야, 저는 정희 씨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희 씨라고 불러주세요. 차가운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판사님이 가볍게 기침을 하며 말을 끊었다. 양측 모두 진정하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건 3개월 전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결혼 5년 차, 그렇게 특별하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부부의 일상. 여보, 핸드폰 좀 가져다 줄래? 침실 화장대 위에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손을 닦았다. 침실로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저녁 메뉴를 뭘로 할까? 이번 주말에는 뭘 할까? 그런 평범한 생각들. 화장대 위에 민수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핸드폰 화면이 켜지며 알림이 떴다. 은지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은지? 누구지? 다음에는 더 오래? 오늘 만났다는 거야?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화면을 터치했다. 비밀번호. 민수는 항상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핸드폰을 자유롭게 보는 부부였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걸어뒀지? 손이 떨렸다. 우리 결혼기념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민수 생일을 입력했다. 틀렸다. 마지막으로 내 생일을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몰랐던 세계의 문을 열어버린 것 같았다. 메신저를 열었다. 은지라는 이름의 대화창이 맨 위에 있었다. 트롤을 올렸다. 한 줄, 두 줄, 10줄, 100줄.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오늘 그 레스토랑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당신이랑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아내분한테 들키지 않았죠? 다음 주 금요일은 어때요? 그 호텔 말이에요. 호텔. 그 단어를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사진도 있었다. 민수와 젊은 여자가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사진. 석양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내가 모르는 민수였다. 아니, 내가 몰랐던 민수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여보, 핸드폰 찾았어?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처럼 밝고 편안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사진을 몇 장 찍었다. 내 핸드폰으로 화면을 찍고 또 찍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증거는 증거였다. 응, 찾았어.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거실로 돌아와 민수에게 핸드폰을 건넸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고맙다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는 민수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꿈일까? 내가 뭔가 착각한 걸까? 혹시 은지라는 사람이 회사 동료일 뿐이고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 없었다. 다음에는 더 오래 있어요라는 말, 그 호텔이라는 표현, 하트 이모티콘을 가득 담은 메시지들.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민수가 깨어나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오늘 점심 회사 근처에서 먹을게.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같았으면 뭐 먹을 건데? 하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표정이 진짜일까, 연기일까? 나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냥 좀 피곤해. 요즘 일이 힘들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도와줄 거? 웃기는 소리.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아니, 괜찮아. 가봐. 민수가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날 나는 친구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영아,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야.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 나는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들을 지영에게 보여줬다. 이게? 민수 오빠가?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영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만약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법적으로? 그래. 이건 명백한 부정행위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정희야, 너 이혼 생각하는 거야? 이혼.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수와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시작이었다. 그는 똑똑하고 유머러스했다.
데이트할 때마다 나를 웃게 만들었다. 졸업 후 취직하고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다. 결혼식 날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희야,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전부였다. 주말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고 산책했다. 민수는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줬고 나도 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 작년부터였던 것 같다. 민수가 승진하면서 야근이 잦아졌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많아졌다. 나는 이해했다. 직장 생활이 그런 거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걸까?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골프 약속이라고 했던 주말들. 그중 몇 번이나 그 여자와 있었던 걸까? 정희야, 괜찮아? 지영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미안, 나도 모르게. 울어도 돼. 힘들면 울어. 지영이 내 손을 잡아줬다. 그 따뜻함에 나는 더 크게 울었다. 그날부터 나는 탐정이 되었다. 민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핸드폰 사용 패턴. 그가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가져가는지, 샤워할 때 문을 잠그는지, 모든 것을 체크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매번 새로운 메시지들이 있었다. 오늘 회의 끝나고 봐요. 그 카페에서요. 이번 주말 산책 가요. 날씨 좋대요. 당신 생각하면 하루가 행복해져요. 토요일 오후, 민수가 말했다. 여보, 오늘 회사 후배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그리고 민수가 나간 후 재빨리 옷을 입고 뒤를 따라갔다. 지하철을 타고 번화가를 걸어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가 보였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사진 속 그 여자, 은지였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으며 행복해 보였다. 내가 본 적 없는 민수의 표정이었다. 그렇게 밝고 그렇게 자유로운 표정. 나는 사진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여러 장을 찍었다. 증거를 확보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 11시 민수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늦어서 미안. 술 냄새 나네. 많이 마셨어? 응. 후배들이 자꾸 따라서. 샤워하고 올게. 민수가 욕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재킷을 집어들었다. 주머니를 뒤졌다. 영수증이 나왔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파네 에비노. 2인분 마이너스 15만 8천 원. 회사 후배들? 2인분인데? 내 손에서 영수증이 떨어졌다. 이 영수증을 보세요, 판사님. 나는 투명 파일에 든 영수증을 제출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피고는 그날 회사 후배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은 2인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시면 프로젝터에 사진이 나타났다.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 민수와 은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저 여자가 회사 후배인가요? 아니면 정희 씨, 제발. 민수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발 뭐요? 제발 말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한 짓을 숨기고 살라고요? 판사님, 원고가 감정적으로. 민수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계속하세요, 원고. 나는 숨을 고르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 이건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에요. 서류를 넘기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3월 15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28만 원. 이날 피고는 제게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4월 3일 제주도 리조트. 95만 원. 이때 피고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결과 그달에 워크숍은 없었습니다. 5월 20일 커플 목걸이. 38만 원. 제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아닌 날이었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건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화면에 메시지들이 떴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번 주말 제주도 어때요? 둘만의 시간 갖고 싶어요. 아내한테는 비밀로 해야 하니까 조심해야겠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우리 사랑은 진짜래요. 진짜.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뭔가요? 가짜였나요? 정희야, 그게 아니라.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가 재빨리 그를 앉혔다. 판사님, 피고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시면. 그럼 주세요. 변론하라고 하세요. 이 모든 증거를 뭐라고 설명할 건지 듣고 싶네요. 나는 팔짱을 끼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실수했어요. 정희, 미안해. 실수? 6개월 동안 계속된 게 실수예요? 수십 번의 거짓말이 실수예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은지를 만나면서 예전의 내가 된 것 같았어. 젊었을 때처럼 자유롭고 설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를 배신한 거예요? 우리 결혼을 망가뜨린 거예요? 아니, 난 너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그 말에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여자와 손잡고, 키스하고, 제주도까지 가고, 커플 목걸이 사주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야. 은지는 그냥 뭐요? 가벼운 관계? 재미? 그럼 저는 뭔데요? 당신한테 저는 뭐예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법정이 침묵에 잠겼다. 나는 가방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이건 꼭 보여줘야 했다. 판사님, 이건 사립탐정에게 의뢰해서 받은 보고서입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졌다. 민수와 은지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이것도 실수인가요? 사랑이라고 우길 건가요? 민수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저는 5년 동안 성실한 아내였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당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밤새 간호했고, 당신이 승진 못해서 우울해할 때 위로했어요. 집안일도, 직장 생활도 병행하면서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당신은 뭘 했어요? 뒤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우리 결혼을 장난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맞아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용서가 되나요? 미안하다는 말로 지난 6개월이 지워지나요?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은지와는 끝냈어. 다시는 안 만날게. 끝냈다고요? 언제요? 민수가 말을 멈췄다. 설마 제가 증거를 모은 걸 알고 나서야 끝낸 거예요? 그전까지는 계속할 생각이었던 거죠?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햇살이 눈부셨다. 지영이 내 어깨를 안아줬다. 잘했어, 정희야. 정말 잘했어. 그런 것 같아? 응. 당당했어.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법정에서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갔다고 했다. 빈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거실 책장에는 우리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첫 아파트 입주 기념 사진. 그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액자를 닫고 사진을 꺼내고 박스에 담았다. 추억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났으니까.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민수의 옷들이 한쪽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의 옷을 하나씩 꺼내 짐을 쌌다. 서랍을 열자 우리가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나왔다. 연애할 때 쓴 손편지들. 나는 한 장을 펼쳤다. 정희에게. 오늘도 너를 보니 세상이 아름답더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내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사랑해. 민수. 언제 쓴 편지였을까? 어쩌면 그때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심도 변한다. 사랑도 시들고 약속도 깨진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박스에 넣었다.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영이었다. 정희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짐 정리하고 있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오늘은 혼자 있으면 안 돼. 고마워, 지영아. 근데 괜찮아. 나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문득 엄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정희야, 인생은 길어. 한 번의 선택이 전부가 아니야. 잘못된 길로 갔다 싶으면 되돌아오면 돼. 부끄러운 건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잘못된 길에서 되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온 게 다행이었다.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장에 펜을 들었다. 오늘 나는 법정에 섰다. 5년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서. 슬프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성실하게 노력했다.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민수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해방감도 섞여 있었다.